라스베가스에 도착했습니다. 호텔로 가보시죠. 진짜 라스베가스의 상징이구만. 공항에서 도박장이 많아? 아 도박장이라고 말하니까 너무 싫다. 카지노. 그렇지 카지노. 벨라지오에 도박에 빠지면 우리는 오쇼에 당일 티켓을 사러 왔는데 정말 들어오셔서 오른쪽에 보이는 이 카지노를 지나서 왼쪽에 가면 표를 살 수 있는 컨시어지가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쭉 카지노를 따라 들어오셔서 왼쪽으로 방향을 틀어서 가시면 또 호텔 로비 같은 곳이 나오긴 해요. 더 안쪽으로 가야 돼. 오 티어터가 이쪽으로 이제 사인이 다 돼 있어요. 안쪽으로 쭉 들어오시면 오 티어터 앞에서 티켓 오피스에서 표를 조금 할인된 당일 표를 살 수 있을까 하고 가는 길입니다. 왜? 공연 보러 왔어. 서키솔레 오빠 기념품 샵이야. 웬일이야. 서키솔레 기념품 샵이야. 오빠 여기 입어보면 될 것 같은데? 신기하다. 예뻐. 서키솔레야 근데. 잠깐만 그 텀블러 갖고 와볼게. 기념 촬영. 어울려 이렇게. 봐봐 진짜 서키솔레 맞는 사람 거야? 같아. 이뻐. 텀블러랑. 좋아. 매우 좋아. 자 여기서 할인된 표를 살 수 있을까 하고 가는 길. 생각보다 사람들이 아무도 기다리고 있지 않아요. 현장에 가면 제값을 다 줘야 되고 우리나라는 인터넷 예매를 할 때 할인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게 여러 가지인데 보통 그 반대야 그치? 확실히 싸네 여기서. something like that. 이게 사이드인 거야, 사이드. 사이드. 엄청 사이드. 이쪽에 있는 건 거의 보이지가 않는 사이드. 211. This is first floor, second floor, first This is floor. first floor. Closer, same price. same price. The 930 930. and Row V. right. Okay. 저희는 지금 오쇼를 보러 갑니다. 오쇼. 아까 엄청나게 쇼핑을 했던 오쇼의 오쇼 쇼핑몰. 오쇼의 기념품 상점. 어머 있잖아. How you doing, man? Not ready? Yeah. Hello? 자, 오쇼에 대한 본격적인 감상 전에 태양의 서커스라는 단체에 대해서 조금 간략하게 얘기를 좀 해볼게요. 서킷솔레라는 공연 단체가 어떤 강점을 갖고 있냐면 서커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우리도 1980년대 그 서커스들을 보면 대부분 기계를 중심으로 표현하는 공연이잖아요. 신기한 거 보여주고 동물쇼하고 막 아무나 할 수 없는 어떤 그런 기계들을 보여주는 것이 서커스의 기조라면 얘네는 그걸 넘어서 가지고 어떤 철학적인 연극이나 다른 공연 예술의 장르보다 더 철학적인 어떤 스토리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게 사실 굉장한 특징이거든요. 스토리를 우선시해서 기회를 그 스토리를 설명하는 수단으로 썼던 거예요. 그 아무나 할 수 없는 그것들을. 굉장히 기발한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초창기에 뭐 퀴담 같은 거 나왔을 때 다 뭐 깜짝깜짝 놀랬죠. 태양의 서커스의 특징을 보면 이게 서커스이기 때문에 한마디의 말이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이 관광객이 많은 곳, 뭐 라스베가스나 이런 데서 너무나 적절하겠죠. 영어를 할 수 없는 사람들도 얼마나 재밌게 볼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을.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이 퀴담 같은 공연을 보면 어떤 소녀가 부모님으로부터, 가정으로부터 소외당하고 외부 세계로부터 소외당한 어떤 소녀가 퀴담이라는 남자가 찾아와서 그 여자에게 모자를 딱 씌우면서 얘네들이 환상의 세계로 들어가거든요. 그 환상의 세계에서 보여주는 어떤 기회들이 있죠. 아무나 할 수 없는 어떤 그런 서커스의 그런 것이
이 아이가 자기가 할 수 없는 어떤 걸 넘어선다는 그런 거를 은유를 한 거죠. 서커스의 그 기술을 가지고 다시 현실 세계로 돌아와서 다시 부모님하고 사회적인 관계를 맺으면서 다시 잘 지낸다 하는 뭐 그런 내용들을 보면 서커스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특징들을 이용해서 공연 예술을 발전한 거거든요. 오쇼의 얘기로 넘어가자면 오쇼는 어쨌든 이런 카쇼나 퀴담처럼 정확한 스토리라인을 가지고 있는 그런 공연은 아니에요. 굉장히 몽환적이고 형이상학적인 이런 내용들이죠. 뭐 죽음, 뭐 생명, 뭐 이런 건데 제 입장에서는 제가 예술가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우리가 이제 예술 작품에 어떤 은유를 하잖아요. 어떤 장면에 대해서 내가 표현하고 싶은 것을 은유할 때 물에 많이 은유되는 것이 본성. 이건 마치 엄마 자궁안처럼 양수라든지 물 본능이라든지 원래 갖고 태어난 거, 자기가 어쩔 수 없이 갖고 있는 본능,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 감성에 대한 얘기, 이런 얘기라면 불은 인간이 만들어낸 것들에 대한 상징을 많이 해요. 인간이 사실은 불을 발견하기도 했지만 그 이후에 만들어지는 모든 AI 기술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인간이 만들어낸 거, 힘, 남자들이 만들어낸 거, 이성, 이런 것들을 이제 상징하는 게 이제 불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걸 굉장히 재밌게 봤어요. 그 본성의 공간이 물인데 사실은 오쇼가 뭐 10m 이상 되는 깊이잖아요. 공연장에 그런 걸 만들 수압 때문에 그런 걸 만들 수 있는 기술도 굉장히 큰 기술이지만 보는 사람이 봤을 때 내가 만약에 예술가로서 물의 깊이를 알 수 없는 어떤 본성이나 이런 것들을 은유한다고 봤을 때 그게 굉장히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시각적인 면에서도. 그래서 거기에서 그런 다른 기예를 하는 사람들도 장면들이나 음악들이나 이런 것들이 그런 거를 은유한다고 하고 받고, 그 다음에 이제 불이 이렇게 막 확 그 위에 불이 났을 때도 그 불이 남과 동시에 그 많은 과학기술이나 이런 걸 또 상징하는 것들이 그네 같은 그런 것들이 나와서 어쨌든 그런 것들을 이 작품이 어떻게 시작해서 어떻게 끝난다고 스토리라인을 말할 수 없지만 그게 마치 내 느낌에 있는 어떤 감성들을 공감하고 보여주고 하면서 1시간 넘는 시간 동안 굉장히 재밌게 봤었어요. 그렇지만 아이들이 보기에는 오쇼보다는 카쇼나 뭘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좀 명확한 뭐 이런 공연들이 아이들한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